안녕하세요. 주식 시마룬 어이즈입니다. 매일같이 시장에 이렇게 뛰어들고 또 몸담고 있는 여러분들께서는 공부를 어떻게 하시나요? 시장이 보내는 시그널들을 계속해서 체크하고 또 나아가기 위한 방향성을 탐색하고 매일이 정말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수많은 시그널 중에서도 내 실력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포인트에 집중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조금 더 집약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이 시간 시마룬 강의를 통해서 오늘도 좋은 유익한 시간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하는 교수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메리츠증권의 이희권 지점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화요일 시장 안정적으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3060선, 코스닥은 자칫하면 940선에 대한 욕심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존과는 좀 달라진 수급 변화도 눈에 띕니다. 최희정 캐스터, 오전 대비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FOMC를 앞두고 양시장이 박스권 범위 내에서 등락을 나타냈는데 이 안에서도 양시장이 나란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5%대 상승, 코스닥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1%대 오름세를 유지하면서 고점까지 높여가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해서는 0.5%대 상승입니다. 지수로 봤을 때는 3060선 지지받고 63선 지나가고 있고요. 거래대금은 현재 구간에는 10조 원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럼 분봉통에서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됐고요.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상승 출발 3049선에서 상승 출발됐습니다. 그리고 10시 반 구간에는 고점인 3066선의 고점 터치가 나왔고요. 그 뒤로도 계속해서 60선 전후의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306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관이 이끌어갑니다. 이 안에서 연기금과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담아가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는 1,10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 반면에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85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 비슷하게 개인이 팔고 있습니다. 4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등락 현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상승 업종이 더 많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쪽부터 살펴보시면 전기가스 업종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안에서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수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도 계속해서 6%대 급등 흐름을 이어가면서 이렇게 업종지수 5% 이상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는 섬유 의복 업종 2%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의약품 업종도 2%에 육박하는 오름세를 나타냅니다. 이 안에서는 유유제약 우선주 그리고 본주 모두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100% 무상 증자에 대한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는 운수 창고 업종 백신이 차츰차츰 접종됨에 따라서 오늘 장에는 항공주들이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의료정밀 업종까지도 1.4%가량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고 있는 업종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밀려나는 업종은 화학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 몸집이 꽤 큰 LG화학이 오늘 장에는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는 비금속 광물 업종, 어제는 강한 흐름을 나타냈는데 오늘은 차익 매물 출회되면서 1.5%가량 밀려나고 있고요. 보험 업종까지 0.7%가량 조정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IT 투톱부터 살펴보신다면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대 반등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계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0.8%대 상승 82,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힘 더 좋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3%에 육박하는 오름세 계속해서 2% 이상의 강세 흐름 이어주고 있고요. 14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앞서 업종에서 확인했듯이 오늘 화학업종 큰 폭으로 밀려났죠. 왜냐하면 오늘은 LG화학이 급락세를 나타내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독일 완성차 업체인 폭스바겐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각형으로 사용하겠다는 소식에 오늘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락합니다. 왜냐하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파우치형으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히 불리한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이래서 LG화학이 현재 구간에도 8% 넘게 밀려나면서 88만 8천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삼성 SDI도 흐름이 좋지는 못합니다. 2%대 내림세가 집계되고 있고 67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 0.8%대 오름세, 셀트리온의 경우에도 2%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29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네이버는 0.6%대 오름세, 카카오, 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대형주 중에서는 전반적으로 항공업종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게 되면서 여행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인데요. 관련한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4에서 5%대 급등 흐름을 이어갑니다. 현재 구간에도 15,000원 선 지지받으면서 15,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진칼 우선주 나란히 1%대 오름세, 대한항공까지도 1%대 오름세고요. 티웨이 항공이라든지 에어부산, 제주항공의 경우에는 5에서 6%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현재 구간에는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고점 높여갑니다. 전거래 대비해서는 1.2%대 상승, 지수로 봤을 때는 이제 정말 940선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938선 지나가고 있고요. 거래대금은 10조 원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럼 분봉 통해서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상승 출발한 928선에서 출발됐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장중에 930선 탈환이 나왔고 이제는 940선 목전에 두고 938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새 주체 포지션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면은요. 현재는 개인이 500억 원, 외국인은 16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 기관까지 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37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이렇게 세 주체가 모두 담아간 만큼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더 많은데요. 먼저 셀트리온 그룹주부터 확인해 보시면 일제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계되면서 나란히 2에서 3%가량의 오름세를 나타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3%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12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2%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15만 1,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는 펄어비스도 괜찮습니다. 반면에 여기서도 2차 전지 쪽은 부진합니다.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저점 낮춰가면서 5%대 넘어가는 급락세고요. 16만 1,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 또한 약보합권 31만 8,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스튜디오와 관련해서는 컨텐츠의 경쟁력을 입증한 1분기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발 효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는 3%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97,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오늘 장에는 반도체 쪽 투심 괜찮은데요. 원익 IPS 오전장부터 힘 괜찮았고 현재 구간에도 4%대 오름세 5만 원 선 지지받으면서 5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화폐 관련주가 강합니다. 이는 인도의 뉴스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인도에서는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것, 그리고 발행과 거래는 물론이고 보유하는 그 행위 자체로도 불법으로 보겠다고 이번에 선언을 했습니다. 중국 역시나 가상화폐 채굴에 대해서는 엄격한 입장을 내놓게 됐는데 반대로 여기서 비트코인과 관련한 민간 화폐는 금지하는 대신에 여기서 공식 디지털 통화를 구축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는 로지시스 계속해서 상한가 흐름입니다. 이렇게 11,800원의 신고가 경신이 나왔고요. 한넷제의 경우에도 오늘 장에는 신고가 경신이 나왔습니다. 장중에는 24%대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14,050원의 신고가 경신이 나왔고요. 현재 구간에도 13%대 급등세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KCT도 16%대 급등세고요. KCS까지도 6%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황사를 포함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서울시 그리고 대구 쪽으로는 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발령됐는데요. 실외 활동을 자제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한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먼저 위니아 딤체라고 하면 공기청정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죠. 장중에는 27%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15%대 급등이고요. 나머지 LG전자도 5%에 육박하는 오름세,
하츠 6%대 강세 흐름, 마지막으로 마스크 관련한 50까지도 2%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닥의 특징주까지 점검해봤고요. 다시 시바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 체크하고 돌아왔습니다. 갇힌 범위 아니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계속 단기간의 흐름으로 좀 포착되고 있고요. 앞서 보신 것처럼 거래소 쪽으로는 바뀐 기관 투자자의 포지션 변화가 오늘 시장을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가지 강의 주제를 통해서 강의를 좀 들어볼 텐데요. 첫 번째 주제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핵심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폭스바겐의 파워데이 발표가 3월 15일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배터리데이와도 비슷한 이 이벤트가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발표의 핵심은 무엇이었는지, 오늘 경계감 속에 빠지는 배터리 3사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이 필요한지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점장님, 폭스바겐이 각형 배터리를 적용한다. 요 한마디에 이렇게 흔들린다라는 이야기들이 오늘 보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닥쳤던 개가 지붕 쳐다본다. 이렇게 또 헤드라인 보도까지 나오면서 우리 진짜 완전히 탈락된 건가? 이런 생각들도 들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이 배터리 파워데이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까지 우려가 나오는 걸까요? 네,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배터리, 어떻게 배터리를 조달할 거고 내재화시킬 건지, 네. 그리고 배터리를 어느 정도 용량을 채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고요. 배터리뿐만 아니라 충전 인프라, 그리고 ESS. 사실 배터리를 타겟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폭스바겐은 그동안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였다가, 그리고 이런 내연기관의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전기차 플랫폼을 가져가고 전기차로 가져가고, 그리고 그 비중을 넓게 가져간다는 게 저는 포인트 같거든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그리고 특히 이런 자극적인 기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이제 LG 화학이나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일 났다 식으로의 보도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몇몇 언론들이 이렇게 그 분위기를 몰고 가면 네. 다들 시선이 그리로 몰릴 수밖에 없는데, 불과 이게 올해 1월이죠. 올해 1월 같은 경우에 SK 이노베이션을 그렇게 찬양하다가 지금 와서는 이렇게 내팽겨 친다는 게 네. 저는 굉장히 좀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의 변동성 자체를 키우는 것 아닌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코스피라는 이런 신뢰도 자체를 굉장히 무너뜨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사실 크게 변화된 건 없습니다. 크게 변화된 건 없고,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 보수적인 폭스바겐이라는 회사가 네. 시장 생각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전체 자동차 중에서 그 전기차에 대해서 비중을 높게, 규모를 네. 크게 빠르게 가져간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전기차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게 더 키울 것이고 가속화시킬 것이다라는 거에서는 네. 이번 이슈가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파워데이의 핵심은 이 시장이 커지고 있고 우리가 네, 네. 생각보다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네, 이것을 그러니까 보여준 거다. 다들 고집을 부리던 네. 회사들이 네. 이제 하나 둘씩 기존의 이런 내연기관 플랫폼이 아닌 전기차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 시장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 건데, 이렇게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 규모 있게 들어온다는 게 저는 포인트 같은데, 네. 여기서 하나하나 그 정말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부분들이 네. 원통형보다는 이제 그 파우치보다는 각형으로 들어가면서 각형의 네. 메인인 우리나라 셀 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다. 당장의 실적에 타격을 입을 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향후의 멀티플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슈가 있겠죠. 네. 왜냐하면 당장 그 30년 그리고 25년 이후의 일에 대해서 지금 SDI나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LG화학 같은 경우에 멀티플을 당겨 쓴 게 있는데, 네, 그렇죠. 그 멀티플을 당겨 쓴 상황에서 이런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네. 당장의 실적보다는 3, 4년 중장기적인 실적이 훼손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이제 더 이상 전 세계 시장에서 네. 우리나라 LG화학이나 이노베이션과 같은 배터리 업체들의 위치가 줄어들 것이냐, 그리고
없어질 것이냐를 봤을 때 네.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확대되는 것이고 지금 이 그 시작 단계라면 네. 그는 저는 추세를 훼손시키기보다는 일시적인 노이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 부분 때문에 일단 한번 팔고 보자. 그리고 많이 밸류에이션 당겼었기 때문에 팔고 보자라는 건데 아마 작년 말에 그 셀업체들을 정말 좋다라고 매수하신 분들은 이 지금 업황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굉장히 억울하신 게 있으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장기적인 전기차 뷰에 대해서 가져가시는 분들이라면 그존 뷰대로 좀 유지하기를 말씀드리겠고요. 네. 여기에 오늘 눈에 띄는 섹터가 LG 화학 아니야 LG 전자 그리고 LG 이노텍이거든요. 네. LG 전자, LG 이노텍이 더 센 이유는 결국 전기차가 확대된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아, 전기차가 수혜를 받는 커지는데, 쪽? 네, 그렇죠. 지금 그리고 이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 그리고 폭스바겐에서부터 수혜를 얻는 쪽에 대해서는 네. 국내든 외국이든 수혜를 얻고 있고 주가가 좋고 그리고 반대로 이 셀 쪽뿐만 아니라 전기차가 늘어간다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장 부품 쪽도 함께 늘어나고 있거든요. 시장 파이가 커지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여기서 연속적으로 하락한다라기보다는 전기차가 늘어난다라는 것을 포인트에 네. 둬야 된다. 이게 제 아.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파워데이 그게 뭐길래 도대체 이렇게까지 시장을 흔드나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이건 지점장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배터리 셀 변화 자체가 아니라 파워데이에서 보여줬던 폭스바겐의 자신감이라든지 시장이 점점 커지는 이 방향성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하고 오늘 움직이는 이런 LG그룹주들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전장 쪽으로의 상승세가 나타나는 점만 보더라도 이것을 방증한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해 주셨어요. 그러면 피해 쪽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터리셀에 대해서 그 할증이 할인될 수는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하지만 이 폭스바겐만 이 같은 그렇죠. 말을 한 거라서 과연 이것이 그러니까 원통 혹은 파우치형이 계속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아닌 건가라는 생각 때문에 이 오해를 좀 풀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앞으로 각형으로 표준화를 잡는다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되는 건지 확실히 경쟁력이 원형이 떨어지는 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분명히 일단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각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부는 각형을 쓰고 뭐 원통형을 쓰고 파우치를 쓰고 네. 이렇게 각 이 소재별로 다른 것조차도 하나로 통일시킨다면 그게 이제 구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조금 더 원가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가 절감에서는 각형이 유리하다. 이건 아무래도 맞다는 이제 말씀이세요? 이 파우치에 동일화시키는 게 일부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각형도 쓰고 원형도 쓰는데 하나를 이제 그 하나로 통일해서 쓰게 된다라면 충분히 이 원가 절감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쪽에서는. 부분이 예, 있고요. 네. 그리고 각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화권 업체들이 지금 메인 포지션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이 중국의 소비자들을 잡겠다라는 것도 주요 포인트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폭스바겐 그러니까 지금 계속 2014년, 15년부터 네. 이 업계에서는 짝짓기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NCA, NCM 소재에서부터 올라가서 양극재, 음극재, 셀업체들 이렇게 셀업체 밑에 이 서플라이 체인들이 있고요. 이 셀을 받아가는 자동차 완성차 업체도 있고 이 완성차 업체가 셀 업체를 두 군데 두기도 하고요. 이렇게 계속 라인이 생기는 건데 예. 이 SK 이노베이션이나 LG 화학이나 입장에서 폭스바겐이 물론 잠재적으로 큰 고객사였습니다. 네, 하지만 네. 그런 큰 고객사 중에 하나일 뿐이지 네. 이게 전부 다는 아니다는 거거든요. 그 과거에 전기차가 가장 먼저 시작한 이유는 네. 폭스바겐 때문이었습니다. 아. 폭스바겐이 그 당시 때 그 디젤 게이트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환경 문제가 심하고 정말 믿었던 폭스바겐조차도 이런 그 행동을 보이면 신뢰도가 낮아졌죠. 각 국가 주도로 예. 유럽이나 이런 환경 규제 때문에 전기차가 시작한 거였거든요. 네네. 그 당시 때 2015년도 정도로 기억하는데 네. 그 당시 때는 이 전기차의 확장이 정부 주도였습니다. 정부가 이
내연기관 그리고 하이브리드 그리고 순수한 그 친환경차에 대해서 각각 벌금은 부과하면서 네. 정말 내연기관에 올인하고 있는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벌금이 어마어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게 한 해 한 해 딜레이 되긴 했지만 이제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그게 네. 전기차 확대의 초기였거든요. 네, 네. 하지만 이제 폭스바겐이나 또는 테슬라 그리고 중국의 몇몇 전기차 업체들이 그런 정부의 규제 때문에 전기차를 생산하고 플랫폼을 늘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는 소비자의 선택 때문이고 네. 그들의 생존 때문이거든요. 네. 이제는 아. 소비자들이 원해서 전기차를 찾고 있고 전기차 인프라가 깔리기 때문에 하나 둘씩 인식이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같은 경우에 규제를 피하기 때문에 규제를 피하기 위해 했다라면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 간에 이런 업체들도 생존을 위해서 전기차의 비중 확대는 필수적인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전기차의 비중 확대가 늘어나면 지금 업체들의 캐파만으로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국내의 배터리 셀 업체들도 폭스바겐 아니면 우리도 다른 업체도 있어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중요한 건 이 셀이 늘어나는 속도 그리고 규모 언제까지 늘어날지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일찍 그 다운 사이클에 들어가거나 네. 또는 이 시장 규모가 줄어드는 그런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네. 장기적인 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방향성에 주목하자. 그러면 PL 봤으니 수혜 쪽 가겠습니다. 말씀하신 LG그룹주 말고도 오늘 여러 가지로 보도가 되면서 아직 팩트 체크가 안 된 종목들도 수혜주다 하면서 막 이렇게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실질적인 수혜 쪽은 어디라고 보세요? 네, 제가 지금 바로 업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데 폭스바겐에게 각형 배터리를 납품하는 중국의 아니요 중국도 있고 네. 저기 유럽에도 있죠. 그 기업에게 이 소재를 납품하는 회사가 동진세미캠이고 노스볼트. 그렇죠. 네. 노스볼트. 네. 네네네. 노스볼트에게 스웨덴의 기업으로 그렇죠. 알려져 있습니다. 노스볼트에게 소재를 납품하는 회사가 동진세미캠이고 아. 그리고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가 CIS. 지금 폭스바겐 네. 같은 경우에 각형에 이제 중점을 두겠다. 네. 2025년 그리고 30년까지 2025년부터 30년까지는 각형을 80% 쓰겠다라고 한 것 자체가 중국 업체나 노스볼트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거고 예. 그런 노스볼트의 캐파가 늘어남에 따라서 국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소재 대표적인 게 뭐 동진세미캠 그리고 네. 장비 CIS 등을 들 수 있는 거고요. 예. 저는 조금 더 크게 봤을 때 네. 이 전기차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고 봐요. 오. 전기차는 단계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장 그러니까 이번 대세 상승의 시작은 네. 물론 이런 언택트를 비롯한 플랫폼의 확장, 네이버, 카카오 같은 그런 유도 있지만 예. 다른 유로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이 저는 이번 시장의 핵심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네. 이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해서 결국 내연기관으로는 자율주행을 못 가거든요. 네. 왜냐하면 자율주행을 가기 위해서 완전 자율주행이 되기 위해서는 트렁크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이 컴퓨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를 내연기관의 엔진의 이 배터리만으로는 소화해낼 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기 용량이 더 많아져야 되고 그렇다면 네. 결국 이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애플도 전기차를 가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 마지막에는 애플 무인카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과거에도 강조를 드렸는데 네. 이 전기차 시장 사실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에서 자동차 한 대 팔아봤자 지금 뭐 쉽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현대차도 네. 지금 영업이익률 뭐 7% 뭐 하이 싱글 정도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아무리 현대차나 기아차 그리고 뭐 GM, 포드, 폭스바겐 이런 업체들이 규모가 크지만 멀티플을 많이 안 줬거든요. 근데 전기차 또한 네. 마진이 그렇게 높진 않은 상황이에요. 어, 근데 왜 이렇게 마진이 높지 않는 이산-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폰 팔아서 30% 이상 50%까지 남는데 왜 자동차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나? 전기차라고 해봤자 10%도 안 남는데. 네. 근데 그건 결국 이 자율주행 시장을 먹기 위해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차를 타 있는데 핸들을 잡지 않는다.
그럼 뭐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네. 뭐 각종 그 광고에 노출되거나 여기서 소비할 것들도 많고 돈을 벌려고 들어오는 업체들도 많거든요. 그런 시장이 저는 결국 이 테슬라나 애플이나 폭스바겐이나 현대차나 꿈꾸는 세상이 아닌가라고 그들이 생각되고 그리고 있고, 있는 네, 그림이. 그래서 네. 저는 이게 이번 시장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결국 과거에 그 금융위기, 네. 2009년 금융위기 10년 그리고 그 이후에 스마트폰 붐을 통해서 애플이란 거대 기업이 탄생을 했죠. 그 애플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건 이 스마트폰도 있지만 이 플랫폼의 독점이었거든요. 맞아요. 안드로이드 마켓을 이용하는 사람도 애플에게 돈을 내고 네. 그리고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업체들도 지금 애플에게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플랫폼 장을 만들어 놓고 시장을 열어놓고 여기서 놀아라고 하고 나는 이것만 만들어 놓으면 계속 그 이 비용 없이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쵸. 네. 이 시장보다 더 큰 게 자율주행 무인 모빌리티 시장이에요. 네. 그래서 몇몇 외사 리포트 보면 네. 애플이 이 자율주행 시장을 적응을 못한다면 네. 애플 또한 망할 수 있다라고 오. 자극적인 이런 리포트 기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아. 그게 물론 굉장히 과장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네. 이만큼 자율주행 무인카 시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런 전기차 배터리의 확대는 누가 누구의 짝짓기의 문제이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주가가 꺾여서 시크릿글처럼 가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네. 결국 그럼 이런 자율주행 시장의 방향성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매크로적으로 안정이 돼서 성장주 쪽으로 매기가 몰린다라면 이 웨이모와 같은 자율주행의 두뇌를 개발하는 비메모리 네. 그리고 이 모빌리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메모리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서버 시장에는 기존에 뭐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고객사들이 10개 이하였는데 최근에 들어온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우버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모빌리티 기업이거든요. 네. 신규 서버 디램의 고객사가 아니었는데 그런 고객사들이 나오면서 비메모리, 메모리 좋아지고 이번에 웨이모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네. 폭스바겐이 이렇게 이 전기차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처럼 저기 현대차, 기아차도 지금 아이오닉 5, EV6 계속 개발해 걸었기 때문에 네. 그들이 전기차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마진이 늘어나는 거고 멀티플을 더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현대차, 기아차도 이번 시장의 전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는 정말 포트폴리오에 깔고 가야 될 이번 시장이 정고점을 뚫고 넘어간다라면 함께 가야 될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이러한 거고 예. 저는 이번 이슈는 노이즈다. 네. 방향성 훼손이 아니다. 노이즈다. 네. 라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근데 긴 방향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모빌리티 사업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삼성전자 그쪽으로 계속 납품이 될 거니까요. 그리고 현대 기아차 쪽으로는 수의 그림이 그려져요. 긴 그림에서. 그런데 말씀하신 단기 노이즈를 지금 겪고 있는 LG화학, SK이노베이션 오늘 7에서 8%가량 떨어지고 있거든요. 가슴 쓰려요 라면서 이제 채팅창에도 오늘 같은 주가 수준에서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지금 좀 힘듭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아까 단기적으로 보면 일단 매도세가 나올 법하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단기, 장기적으로 이 배터리 3사에 대한 그림도 조금 더 체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네. 근본적인 약세의 이유는 네.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주가가 많이 오르고 멀티플을 과하게 받았고 몇몇 소재 업체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을 50배, PER 50배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슈에도 크게 반응하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 말은 반대로 해서 많이 빠지면 그것도 이 다른 이제 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기회도. 부분이거든요. 네네. 항상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악재고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것 자체가 그 호재니까 네.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 이게 얼마까지 빠질 수 있고 이게 얼마나 행보하고 목표 가격은 이거예요.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네. 이 펀더멘탈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2분기 실적도. 왜냐하면 지금 차량용 반도체 굉장히 쇼티지죠. 네. 근데 차량용 반도체가 쇼티지라는 거는 네. 현대차나 이런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반도체가 부족해서 차량을 만드는데 차질을 빚는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차량을 만드는데 차질을 빚기 때문에 이런 그 수요. 셀 네. 재고에 대해서 조금은 천천히 완만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은 둔화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거죠. 아. 다만 3분기 같은 경우에 지금 헝가리 공장도 신규로 돌아가고 유럽 공장도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이번 이슈를 통해서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이 가동률 측면에서 그리고 캐파 측면에서 줄이려고 하는 액션이 보인다라고 네. 하면은 큰 이슈지만 네. 3분기 이후에 그 공장 가동이라든가 캐파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 그대로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주가가 오르고 내림의 일부 과정이다. 분명 저도 굉장히 그 속이 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이겨내야 할 변동성이다. 구간이다. 네. 알겠습니다. 배터리 3사 오늘 크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삼성 SDI를 제외하고 SKI 이노베이션, LG화학 많이 흔들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겪어야 할 그런 잡음 속에서 장기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결국 계속해서 이 시장이 크냐, 계속해서 확대되느냐 여부가 결정짓는 내용이라는 점을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슈에 대한 전략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반도체 가격 오르는데 삼성전자의 주가는 도대체 왜 답답하게 움직일까? 올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은 이미 작년부터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분기 들어서면서 현물 스팟 가격의 강세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의 주가는 1월에 고점이 꺾인 이후 2달 정도 계속 쉬고 있습니다. 8만 원 초반대를 간신히 지키려고 하는데 빠지지도 오르지도 않는 모습 참 답답합니다. 지점장님, 이유가 뭐예요? 네.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아요. 요즘에 네. 뉴스 검색창에 반도체 접으면 너무 좋다, 슈퍼 사이클, 가격 오른다, 네, 가격 계속 오른다, 뭐 나옵니다. 없어서 못 판다, 뭐 이런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데 네. 그에 비해서 삼성전자의 주가 그리고 소부장 업체들의 주가는 뉴스에 비해서 굉장히 조용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질문도 많이 받고 네. 저 스스로도 고민을 많이 해봐요. 예. 아,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나? 악재가 혹시 있는 거 아닌가? 네, 숨겨진 네. 악재가 있는 거 아닌가? 결국 이게 지나고 나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는데 네. 분명 제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해 본 이슈는 네. 두 가지 정도로 생각되는데 첫 번째는 매크로 이슈예요. 지금 미국도 나스닥은 대표적으로 성장주라고 그 일컫는 나스닥은 굉장히 주가가 안 좋고요. 네. 다우 같은 경우에 오히려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회복합니다. 있고 네. 우리나라도 기술주들 대표적으로 뭐 2차 전지, 바이오, 그린 뉴딜 이렇게 몇 년치를 당겨 쓴 섹터 같은 성장주들을. 경우에는 할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안 네.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중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시장에서도 시크릿컬 금융업종들 좋고 바이오 안 좋고 뭐 기술주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안 좋. 텐센트조차도 지금 네. 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아. 그런 매크로적인 이슈 그리고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보기 전에 네. 뭐 미국, 차이나, 한국 이거를 포트폴리오로 본다라면 네. 미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에 속할 거고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는 비안전자산에 속할 거거든요. 이 좀더 포트폴리오를 위험 자산에 가깝다. 크게 본다 보면 예. 이렇게 채권 금리가 오르다 보면 이 위험 자산에 대해서 조금 줄이려고 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자체를 파는 거죠. 우리나라 자체를 파는 거면 이 삼성전자가 수급에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또한 연기금도 지금 이 삼성전자를 파는 게 아니라 이 코로나 한창일 때 샀던 네. 그런 것들이 더블 이상씩 올라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식을 생길 팔아야 수 되기 있는. 때문에 삼성이 끼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지금 첫 번째 이슈는 매크로적인 이슈는 펀더멘탈의 훼손보다는 조금 더 수급적인 네. 이동, 무브의 이동이 가깝지 않냐, 머니의 이동이 가깝지 않냐로 생각되고 이는 조그마한 트레이더만 있으면 바로 빠졌던 돈은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시간에 해결해 줄 이슈라고 보고 있고요. 예. 두 번째로 펀더멘탈적인 이슈로 본다라면 네. 1분기 실적 이제 4월 첫째 주 후반 정도 되면은 잠정 실적을 그렇죠. 발표하겠죠. 네, 주가가 뭐 안 좋았을 때는 일부 뭐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7조 원 후반대까지 영업이익을 부르기도 했었거든요. 네. 예.
그 아마 4분기 때 9조 원 정도 냈을 건데 네. 굉장히 안 좋은 실적 추정치를 많이 냈어요. 예, 예. 그 이유는 지금 그 이 오스틴 공장이 안 돌아간다. 가동이 중단되면서. 안 돌아간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 타격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네네. IM 쪽 그 이 별로 안 좋다. 이런 이슈였는데 네. 지금 자극적으로 오스틴 안 돌아간다. 뭐 5월도 그 힘들다. 뭐 이런 손해가 말들이 나와요. 4천억이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예. 지난주에 가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한 달 전에 후행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나? 네. 이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1분기보다 분명히 2분기가 좋을 거고 1분기도 4천억은 너무 과하게 잡은 수치가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IM도 생각보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저희 하우스의 우리 네. 하우스의 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분기의 실적 추정치가 7조 원 후반대에서 8조 원 초반대, 8조 네. 원 중반대까지 올라왔는데 네, 네. 9조 원도 예상해 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는 저는 3월 말 그리고 4월 초에 들어서면 잠정 실적에 대한 기대감 네. 그리고 1분기가 보통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 그거에 따라서 아침 30분은 움직이지만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결국 중요한 건 2분기, 3분기 실적인데 이제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서 1분기에 대한 시각은 종료가 됐다. 종료가 된다. 이벤트가 종료가 된다라는 게 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답답하지만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안 사면 네. 또 1월 기회 달에 없다. 삼성전자를 사는 것처럼 1월 달에 사야 됩니다. 이게 주가를 보면 1월 달에는 정말 반도체 업 사이클이 맞구나. 네. 그리고 이 여기서 안 사면 내가 10만 원, 11만 원에 사야 되겠구나. 그런 수요들이 너무 과하게 만들어낸 거고 네. 지금은 객관적으로 펀더멘탈은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살 기회를 주는데 네. 주가가 안 올랐다고 안 사는 건 지나고 봤을 때 내가 만약에 다시 뭐 정고점을 돌파할 때 안 살 자신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네. 그때 살 거라면 지금 사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82,000원 지금보다 좋은 기회는 없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네요. IM도 반도체 사업부도 사실상 좋다. 지금 보니까 이번 주에 8조 중반대까지 거의 다 지금 컨센 각종 증권사에서 눈높이가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 눈에 띕니다. 결국은 2, 3분기를 봤을 때 지금이 기회다. 삼성전자로 토픽 압축해 주시는 거예요. 전략 조금 더 들어볼게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자면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버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해서 정말 빅 사이클이었거든요. 예. 빅 그레이트 그때 사이클. 반도체 너무 좋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그때 이제 없던 평택 팹까지 지으면서 너무 좋았는데 예. 너무 고점도 높았고 그 고점을 찍고 반도체 가격이 찍고 하락도 너무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런 큰 변동성 자체가 싫은 거예요. 철강이나 이런 화학, 조선처럼 경기에 의해서 한계를 가진 네. 이런 그 시크리컬, 시크리컬에 대해서는 네. 멀티플을 많이 안 주는 것처럼 네. 외국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걸 겪었죠. 네. 내가 정말 좋았을 때 막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공격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소통을 했을 때 계속 더 간다고 급하게 간다면 좋았지만 그게 아니었을 때 타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취하고 있는 제스처를 조금 본다라면 네. 우리는 그때처럼 영업이익률을 50% 영업이익률을 50% 가져가는 거는 사실 이 서플라이 체인들 지금 뭐 부품 업체들이나 이런 그 사업하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내 고객사, 내가 납품하는 업체가 영업이익률 50%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영업이익률 10% 미만 하고 있으면 이건 상생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그때 그런 사이클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아. 이번에는 과하진 않지만 그때처럼 급하게 가진 않지만 천천히 오래도록 다 같이 상승할 갈 거다. 수 있는 이렇게. 그런 이 수요 공급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예. 저는 단연 삼성전자를 탑픽으로 가져갈 것이고요. 오. 그리고 아마 그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 개시일이 4월 말 정도 될까? 아마 상속 이 개시일 같은 경우에는 예. 6개월 지나서 말일자니까
8월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4월 말 일자가 될 거예요. 그러면 뭐 배당이라든가 배당과 삼성전자를 담보로 한 이 대출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있을 텐데 분명 대출이든 배당이든 네. 경영진 회사가 좋을 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나쁠 수는 없는 좋을 수밖에 없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구간에서 네. 삼성전자가 미리 올라가 있고 네. 나머지 소부장들이 이 낮게 있다라면 네, 네. 심화추기를 하겠지만 삼성전자 또한 지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부터 먼저 이 숨통을 트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토픽 강조해 주시네요.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처럼 그러니까 증설 때 확 꺾였던 그런 지난 호황을 삼성전자도 다시 재현하고 싶진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전과는 다르게 소통해 나가면서 상생하는 방향, 그것이 결국은 장기 사이클을 만들어낼 거다라는 측면에서 삼성전자 길게도 좋습니다. 자,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겠습니다. 지점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주식심화론 달려와 봤습니다. 오늘도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마무리 전략 계속해서 고점 높여가는 시장 분위기 속에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